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애초 오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기로 했던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다음 달 5일로 미뤄졌습니다. 추석 전 법안을 의결한다는 약속이 무산된 건데 우주항공청의 올해 안 개청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는 회의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일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소속 등 일부 민감한 논의가 남아있는 상태. 여야는 추석 전 일을 정리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입니다. 의결은 미뤄졌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유지됩니다. 우주항공청을 조기에 설립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서로 많은 노력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상대방도 굉장히 성의 있게 대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우주항공청법에 일부 여야의 이견이 있을 뿐 조속한 통과에는 뜻이 같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항공우주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우주항공청의 올해안 개청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유예하는 경과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법률 경과 기간은 6개월 안팎. 경상남도는 경과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거나 통과 즉시 발효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시간 단축을 위해 이미 우주항공청법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11월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남과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일본의 스시마섬 대마도에 고준위 핵 폐기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어 이번에는 핵 폐기장 문제까지 더해져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 시의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인 문헌조사 수용 청원안을 전격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핵 폐기장 유치에 나서자는 것인데 스시마 시장의 청원안 수용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文献調査を受け入れましょう。そして持続可能な将来の対馬市を国と市民と一緒になり作り上げていきましょう。 문제는 스시마섬, 즉 대마도가 일본 본토와 13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경남이나 부산과 거리는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즉각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사안이라며 정부 여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바다 건너 불구경하듯 방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부울경 시도지사와 도의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전 세계에서 핀란드가 유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을 배로 운반해야 되니까 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지진이 나서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장이 문제가 되게 되면 우리 앞바다는 엉망이 되는 거죠. 원전 오염수 관련 국내 불안이 가라앉기도 전에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불거진 일본의 핵 폐기장 건설 추진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가 지난 여름 장마를 앞두고 불법 폐기물과 침출수로 인한 수질과 토양 오염 피해 우려가 있는 함안 지역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 현장을 다시 가봤더니 여전히 불법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아 여기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6만여 제곱미터 공장터 곳곳이 방수포로 덮여 있습니다.
방수포 밑에는 2년 전부터 불법으로 버려진 폐주물사와 페인트 천여 톤이 쌓여 있습니다. 스며든 빗물이 산화되면서 누런 침출수가 곳곳에 고여 있고 비탈에 따라 흘러내린 흔적도 있습니다. 이곳은 낙동강 지류인 남강과 직선거리로 불과 2km 거리. 침출수가 정화 시설도 없이 흘러든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수관으로 남강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닐까. 7km 떨어진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4월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이른바 오니 등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비가 내려 생긴 웅덩이에는 폐기물이 썩어 나오는 가스 탓에 기포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인근 논 옆에는 검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심지어 원상 복구 과정에서 폐기물 추가 매립이 확인돼 정확하게 얼마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논 쪽을 처리해가지고 점전물이 좀 해가지고 지금 곳곳이 다 지금 점전물이 이래 좀 흘러 놓고 한. 자치단체는 땅 소유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수차례 내렸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두 곳 모두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돼 2차 오염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관련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부서에서 지금 고발이 나간 상태고요. 함안군은 이달 안에 불법 폐기물을 쌓아둔 공장터의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농지 원상복구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성장 동력을 짚어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50년 세월을 달려온 창원 국가산단은 미래 50년을 위해 스마트 공장, 공장 자동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어떤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윤경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LG전자 창원 공장, 냉장고를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로봇이 창고에서 부품을 선별해 담으면 공중 컨베이어와 지상 자율주행 로봇이 생산 라인까지 옮깁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것도 로봇입니다. 20-30kg의 문짝을 들어올려 끼우거나 방독면을 써야 하는 용접, 단순 반복 볼트 조립 등 직원들이 꺼려하던 작업을 모두 로봇이 해냅니다. 생산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센서가 문제가 생기면 공정을 멈추고 오류 자료를 수집합니다. 검수와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연결해 자동화한 겁니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은 2018년부터 등대 공장을 뽑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전업계로는 국내 최초로 창원 국가산단의 LG전자 스마트파크가 뽑혔습니다. 창원 공장 생산량이 한 해 200만 대에서 250만 대로 늘었고 전기는 30% 덜 써 탄소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생산량이 늘다 보니 원하청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직접 공정의 인원수는 빠졌지만 그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기 위해 관제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로봇 유지 보수 그리고 설비 보전 관리 전문가 오퍼레이터 이런 기존에 없던 그런 새로운 부가가치 있는 업무를 창출해서 섭씨 700도 고열의 액체 알루미늄을 형틀에 붓습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로봇입니다. 고열의 액체 금속을 형틀에 부어 굳히는 주조 로봇을 만든 곳은 직원 23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중력 주조 로봇 부문 점유율 1위로 현대와 기아, 토요타, 마힌드라 같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 인력들이 이제 조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시대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어떤 IT 환경에 있는 근무 조건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로봇으로 대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전은 있다고 보는데 2021년 기준 창원 산단을 중심으로 한 경남에서 자동화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계업체는 모두 190여 곳. 매출액은 전국 로봇 산업의 20%를 넘습니다. 문제는 정작 창원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자동화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동화는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 산업 중심이어서 중공업이 주를 이루는 창원 산단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 더디고
수도권 대전과 달리 자동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 적어 민간 투자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도 비중은 낮습니다. 민간에서의 비중이 높습니다. 민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 혁신이나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잘 연계된다 하면 뭐 혁신성이나 연구 개발 부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디지털 뿌리산단으로 지정된 창원 국가산단 내 코리아 지식산업센터를 중심 타워 삼아 5G 통신망 등 디지털 기반 확충, 중소기업 스마트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세계적인 기술 기업인 지멘스, 다소 시스템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창원시 신촌동 세아창원특수강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전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인력 101명, 장비 30대를 투입해 불을 껐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499제곱미터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 3,900여 개가 모두 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가공업체인 계열사에 부당 내부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세아그룹에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총수 일가가 인수한 계열사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낮은 가격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 지원으로 계열사가 26억 5천억 원 상당의 자재비를 절약하고 동종업계 매출 1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원 수가 58명으로 전국 하위권의 조례 발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거제경실련이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년 동안 조례 발의 건수를 평가한 결과 경상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1.52건이며 13명은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시군의회 의원 270명의 1명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89건으로 45명이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가 오늘 도청에서 건설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재해 예방 홍보와 교육, 건설근로자 복지 증진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